아,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1987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1987? 박종철이 죽고 이한열이 죽고 마지막에 그 주인공들이 정경버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6월 항쟁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87년도에 혹시 어디들 계셨습니까? 혹시 그 넥타이 메고 거리로 나오셔가지고 호언철폐 독재사도 외치고 빌딩 위에서 화장지 늘어뜨려 들어가지고 학생들 응원하고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987년에 나도 그래도 한번 나서가지고 뭐 하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87년도가 굉장히 상징적인 해입니다. 80년대에 들어가지고 대학교마다 영화 서클이 생기거든요. 서울대 알라시형, 고대 돌빛, 연세대 영상촌, 이화여대 무예. 얘네들이 87년도에 13개 학교가 모여가지고 대학 영화 연합이라는 걸 만듭니다. 87년도에 무슨 선언을 했냐면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검은 먹구름의 실체인 미국 문화를 과감히 걷어찰 민족 문화를 창달한다. 이게 얘네들의 결성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87년도에 오 꿈의 나라라고 하는 최초의 본격 반미 영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사파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주사파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87년도에 나도 독재 타도 호언첩에 있다 이런 거 자랑하시는 분 계신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당시 만약 그러셨다면은 노란하셔가지고 동원되셔가지고 적들에게 부역한 그런 것을 물론 원치 않으셨겠지만 이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짧게 하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기 보면은 안토니오 그람시는 제가 가져온 자료가 아니고 좀 전에 발표하신 자료가 다 하나 썼는데요. 그 진지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문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다른 분들 보면은 다 이 직함들이 있는데 뭐 70%가 뭐 작용화됐다, 뭐 80%가 작용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문화예술 쪽은 몇 프로로 따지지 않습니다. 몇 명으로 따집니다. 대한민국의 우익 예술인은 10%, 5%, 3%, 1%가 아니고 대략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노조도 같은 뭐 교육이 됐건 이런 쪽은 전부 다 그래도 대항마, 견제 세력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공동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간부만 4명인가 있어요. 거의 유령단체입니다. 절대 못 싸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역사전쟁 한다고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진짜로 어떤 교수님께서 역사책을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역사전쟁은 교육으로 하는 거고 문화로 하는 겁니다. 애들이 한번 영화 보고 나면 그건 믿습니다. 지금 저 90년대 학번들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조정래 태백산맥 이게 교과서보다 더 윗길에서는 그런 자료를 보게 되는 겁니다. 5.18 영화도 계속 나오죠. 애들이 보게 되면은 그것보다 교과서가 더 밑으로 가는 그런 현상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선 때마다 기획 영화들이 나옵니다. 그 17대 대선 때는 한반도, 이건 반일입니다. 괴물, 반미입니다. 화려한 휴가, 5.18입니다. 18대 대선에는 26년, 남영동 1985, 26년은 그 5.18 때 희생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전두환 암살 작전을 펼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대 대선, 17, 18대 대선 이명박, 박근혜가 연달아 당선이 되는 바람에 문화 쪽에서 야,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다. 총력전을 펼쳐져가지고 18대, 19대에서는 택시 운전사, 반미, 반정부죠. 1987, 보통사람, 이건 6월 항쟁 다룬 겁니다. 판도라, 탈원전, 공조, 강철비, 우리 민족끼리, 눈길, 반일, 부산행, 서울역, 터널, 이건 세월호 유관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20대 예민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반일 반미가 머릿속에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가
90분 내내 영화에서 반미를 떠들지 않습니다. 짧으면은 2초, 3초에 지나갑니다.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조인성 나온 영화, 조인성하고 정우성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노무현 탄핵이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노무현 탄핵될 때 막 구두 던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쪽 애들 난리 났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웃는 모습이 1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봐도 그렇게 사악한 얼굴은 처음 봤어요. 인간의 기억과 눈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이런 거가 새겨집니다. 악마 같은 년. 이런 걸로 죽이지 박근혜는 나쁘다. 이렇게 한 시간 내내 떠들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바로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공산주의자의 이 최초의 이 리더인 레닌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화다. 김정은 영화인입니다. 영화인 거의. 김정일 영화 감독 수준입니다. 영화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영화 보십니까? 안 봅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당하면서도 도대체 우리 이동호 총장이 제일 잘 웃는 얘기인데요. 맨날 그 좌파한테 맞으면서도 뭘로 맞았는지를 몰라요. 우파는. 근데 맞으니까 분하게 분해. 화를 내. 그 넘어가요. 또 맞아. 자, 이렇게 35년을 왔던 세월이라는 거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20대 대선에 무슨 영화가 나오느냐? 작년에 그 모가디슈가 나왔죠. 모가디슈.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는 킹메이커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건 김대중 대통령 얘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제목에 보면은 두사파 척결법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두사파가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지금 제가 이 말했던 영화들 다 통틀어가지고 영화를 보실 때 다 기준이 있습니다. 반미가 등장하고 우리 민족끼리가 등장하면 그게 바로 주사파입니다.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저도 정부 욕해요. 정부 욕하는 일반 빨갱이하고 주사파는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반미와 우리 민족끼리 외치는 순간 이게 바로 일반 좌익과 주사파를 가르는 경계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문화전쟁은 일반인들이 못합니다. 대부분이 정부 기관에서 공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작도 참 잘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는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99%가 좌익이라면서 99%를 관리를 하니 1%만 차라리 잘해주는 걸로 화이트리스트를 하지. 또 전략이 있는 거죠. 박근혜 정부의 무능함과 무식함과 졸렬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99% 이름을 쓰겠다고 하는 방식을 썼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골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게 문화에서 지금 제가 당한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알고도 당한다는 거고 더 나쁜 거는 앞으로도 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문화 예술 이쪽에서 혹시라도 우익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애국 보수 목소리를 내는 쪽이 있으면은 좀 더 신경 써서 들어주시고 그냥 TV에서 뭐 대통령 사랑해요 뭐 또 이렇게 떠드는 이런 것보다 실제로 어떤 영상 작품이 만들어져서 단 10명, 100명, 1000명한테라도 어떤 이 영향이 갈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 얘기가 들리게 되면은 그런 것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막아내지. 안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뭐 문화 쪽에서는 아예 시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고 눈앞에서 아버지한테 아들, 딸들이 태연하게 김일성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는 왜 꼰대라서 그런가 이런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런 소리 듣게 될 나를 이제 좀 있으면 제가 맞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그럽니다.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제발 문화예술 쪽에서의 좌경화 이거 좀 심각하게 좀 봐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사파의 기준은 뭐다? 반미, 우리 민족끼리. 요만 하는 놈은 무조건 주사파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정욱 대표는 훨씬 더 할 이야기가 많으실 텐데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내담되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인으로서 좌파와 싸우고 그리고 열심히 글 쓰고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화도 만드시고요. 여러 면에서 예를 들면 선전선동에 좀 도움도 주시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 외로운 활동을 하면
격려 뭐 예를 들면 꼭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격려 전화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면 그 사람들에게 후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좌파들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날 문화예술계 다 장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뿌리도 없는데 문화에서는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몇 초 동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뇌리를 그 인상을 키워잡는 거거든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문화예술 쪽에서의 우리 우파 운동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1시간 동안 2시간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실제로 그런 전문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침투한 주사파들의 공작 그리고 기독교 실상에 대해서 지금 파주 운정참전교회 담임 목사이신 고명찬 목사님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정참전교회 고명찬 목사입니다. 제가 이 지금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완전히 옛날에 빨갱이였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전혀 몰랐는데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가 이제 26년 정도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나도 모르게 이 운동을 했었고 또 이거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저는 어릴 때 좀 형편이 어려워서 14살 때부터 제가 진짜 소년공이었거든요. 이재명이가 아니에요. 제가 14살 때 나와가지고 돈 벌면서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소년공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그 형님들이 모여가지고 저한테 가르쳐 준 게 지금 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지, 평화 협정 실현하자. 그리고 아까 우리 민족끼리 항상 그리고 오히려 핵 가지면 좋다 이렇게 말이죠, 그죠?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반미는 항상 들어갔었고 그런 거 호원 철폐라든지 또 국법법 폐지 철폐 그리고 미군 파쇼 그리고 특히 큰 그 회사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재벌 해체. 그런 것을 계속 우리 공부를 가르쳐주고 책을 많이 읽게 만들었어요. 책을 많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워낙 어렸고 10대 후반 17, 18, 19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 들어가면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와 있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권아무개씨라고 이번에 강우병 촛불 집회를 일으켰던 그 전체 8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변호사 출신이 됐죠. 지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인데 그 사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되게 어렵고 최고 하부 조직이고 쫄병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꿈이 목사였기 때문에 이제 제대하고 목회길을 가려니까 파송을 하더라고요. 장신대로 가서 보니까 더 빨간 거예요. 그때 해방신학 우리 또 우리 이동호 교수님 잘 아신데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라틴신학이라든지 특히 노동자, 노동운동, 노동신학 그것을 학교 가니까 계속 정규 과목은 안 가르치고 맨날 모여가지고 그거 공부했죠. 책을 많이 읽히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히고 읽고 나니 끝나요. 꼭 독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회 할 때 책 몇 권 읽고 토론회 하잖아요. 머리가 빨개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게 빠져나왔느냐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장가를 잘 갔습니다. 제 부인이 완전히 예수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한테 지더라고 공산주의 사상이. 근데 그걸 느꼈어요. 진짜 싸움에 이기는 것은 모든 체제가요. 하다못해 일제 시대에 모두가 다 항복하잖아요. 머리 숙이잖아요. 신사 앞에. 이기는 것은요. 기독교인밖에 없었거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빠집니다. 한번 빠지면은. 그런데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때가 나온 지가 신대원 졸업한 지가 제가 한 벌써 6년 7년 되니까 그때 이후로는 이제 끝났어요. 목회에 전념했는데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은재 목사님도 이런 상황이 이렇다. 이 좋은 모임이 있으니까 주사파 알릴 수 있으니까 가봐라. 목사님 저는 이제 나온 지 27년 된다. 그리고 30몇 년 전에 했던 거다. 지금 많이 바뀌어서 또 좋은 분들이 있다 했더니 그냥 괜찮다.
전 목사님도 전화 오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저 지금 목회한다고 정신없었고 그 전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했더니 그럼 더 낫다고 오히려 더 의식과 상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나머지는 다른 분이 다 말씀해 주실 거다. 그래서 가봐라. 저는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참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앞에서 선동선전 하셨던 분들이잖아. 알고 보면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다 습득된 거예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잖아요. 다 습득됐고 사실이에요. 그 팩트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이제는 싸울 대상이 없습니다. 싸움의 본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80년대 제가 86학번이거든요. 그때 교회로 막 그들이 파고들었어요. 노동 현장도 무슨 뭐 모든 것도 군사 뭐 국정원 뭐 다 있지만은 뭐 군대도 있고 하고 학교도 있까지만 그 총체적인 게 모여 있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 특히 대형 교회들은 거기에는요 다 중요한 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파고들었던 거죠. 특히 그들 부인들을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모든 분야에 이 주사파가 들어가 있지만은 특별히 기독교 안에 기독교를 무너뜨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이곳에 모인 분들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기독교는 천성적으로 공산주의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유물론 사상과 그 무신론 사상, 그 최첨예한 인본주의 사상이잖아요. 그거하고 모든 문화와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에 천성적으로 안 맞는 거는 유일사가 아닌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하고는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고 지금 문재인 정권도 가장 타겟을 교회, 그것도 프로테스탄트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를 전문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다행스럽게 정광훈 목사님 같으면 처음 저도 그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니, 욕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그 무슨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목사님 세계에서 우리 후배들도 안 좋아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프레임이었던 거죠. 이번에를 연구해 보니까 와 정말 이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돕게 된 이유가 앞에는 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뒤에서 이단 만드는 거라든지 다른 상황들 그 모든 프레임 그들이 지금 주사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요. 첫째는 대형교회를 파고들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신학교를 파고들었고 세 번째로는 총회라든지 각 교단 총회 그리고 기독교 각 언론기관, 특언론기관, 기독교 단체를 파고들어서 그들이요 대부분 수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애국자들, 특히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공격하고 이단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 간첩들이 없었느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이 좀 알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이론적으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기독교 안에 간첩들이 많습니다. 증거를 댈까요? 자, 우리 무조건 국가보안법 철폐, 미국 물러가라, 우리 민족끼리 이제 주사파예요. 제가 진짜 아주 주사파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예,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렇게 그냥 배우고 습득됐다. 그게 무성무적 이동이 맞지, 그죠? 옳고 그름도 없었어요. 그냥 배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독교를 보존하고 아끼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압제된 자, 정말 힘든 사람들, 그분들을 돕고 싶었고 선한 마음이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항상 이렇게 다가와요, 우리한테. 근데 그들은 제가 별로 무섭지 않는 게 뭐냐면 그들은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왜냐, 그들이 이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예를 들어봐요. 우리 북한이 인권 요즘 인권 하잖아요. 우리 주사파가 북한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 하는데 북한 자유가 있습니까? 거기 평화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철저하게 이선합니다. 그들은 착한 척, 정직한 척 하는데요. 딱 뜯어보면 더 더러워.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그들이 말할 때 우리는 침묵이 한 게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대책은 이겁니다. 기독교가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모든 과정은 주사파 있다는 건 전제하에 시작되는 거니까
해결책이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알려야 한다.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장신대 출신입니다. 장신대인데 친동성애 난리 아예 그냥 그 몇 명이 학교를 장악해 버렸어요. 또 민변 변호사 끌어들여가지고 학교랑 소송부터가 이겨버렸어요. 학교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통합직의 장신대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걸 옹호해주는 교수들이 또 있어요. 그들은 소수인데 모두가 이기지 못하는 거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통합직 목사님들이 말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같이 어떻게 학교 앞에서 1인 피켓 들고 그리고 장신대 앞에서요 한번 100명 몇 명 모여가지고 그들을 이름 딱딱 거론하면서 그걸 밝혀내는 겁니다. 밝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을까요? 못 움직이죠. 왜 못 움직이냐? 총회 앞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외쳤어요. 그러면 우리 어려움이 오느냐? 어려움이 안 와요. 자, 그런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직은 법이 성경은 동성애를 지금 제로 여긴단 말입니다. 지금 외쳐야 돼, 외치지 않아요? 지금이 기회에 외치니까 아직은 이 성경이 우리 말씀을 동성애는 죄라고 외칠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포괄적 자비금지법, 평등법, 또 건강가족기본법 이게 통과되면 이 말 못해요. 왜? 징벌적 이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걸 만들려고 그렇게 현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예장 통합 이 법이 2017년도, 2018년도에 키워 신학은 이단이다. 동성애는 이단이다. 법을 땅땅땅 찍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애들이 저렇게 설치고 교수들이 설치는 거예요. 아무도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수님들, 정상적인 학생들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큰 장신대 통합직이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좀 외치고 총회 앞에서 좀 외치니까 어떻게 외치느냐? 총회법 봐라, 성경을 봐라, 학교 학칙을 봐라. 너희들은 대학이야. 학생들을 퇴학시키세요. 그 교수들 임용 처리하세요. 강제 처리하세요. 그렇게 딱 외쳤더니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없을까요?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침묵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짜가 거짓말이 허위가 그 마귀 역사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좋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탄이가 악한 영이 역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난 지금 굉장히 쉽다 생각해요. 우리가 정직한 것, 바른 것을 올바른 것 알리고 외치면 말만 하면 외치면 그래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 그러잖아요. 외치면 이깁니다. 그들은 허위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파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먼저 뭉치고 제발 좀 뭉치고 그리고 설사 안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찌든지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지금 위기를 타개하고 하나가 돼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외치는 건 뭐죠? 부정선거도 외치고 그들이 위선을 외치고 그들이 썼던 전략을 그대로 갚아주면 되는 거죠. 이제 봐요. 예를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정경심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얘기하면은 그들 꼭 이렇게 합니다. 누구는 우리가 박문순 얘기하잖아요. 여자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누구는 그리고 우리가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한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 둘 세 개 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신대에 걔도 소수예요. 10명이 모여가 피켓 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20명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외치는 거예요. 그 전략밖에 없어요. 외치고 여러분 교수들이 지금 한 5명이거든요. 교수들이 또 10명 정도가 와서 외치면 여러분 인해전설 아시죠? 그죠? 이기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전략을 이게요 간단해. 그러면 학교 측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끌려다녔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근데 너희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더 많잖아.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이게 답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좌파가 썼던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쓰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다 아멘하고 박수가 해야 돼요. 그 전략.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요. 주사파가 우리 기독교 내에 아마미아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전자에 제가 다 밝혀낼 수 있는데 시간 없어서 그래요.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젊은이 똑똑하고 누가 어디 봐도 멋있고
아주 예쁘고 또 남학생 같으면 아주 멋있는 우리 후대들을 빨리 양성을 해야 돼요. 그들 세계에서 계속 말을 하면 왜 다 그들이 위선이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밝게만 내주고 말만 해주면 이건 이긴 게임입니다. 저는 그래서 낙관론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 저도 알아요. 어떨 때는 막 무너지고 스스로 자포자기 오고 힘이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다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아멘. 기도하기 때문이고 항상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아멘. 중요할 때마다 우리가 소수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민족을 도와주셨어요.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이 너무 허위고 너무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외치면 돌아온다는 것, 후대를 살리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동호 교수님을 제가 5년 전에 우연찮게 이제 그 네이버에서 듣게 됐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어찌할꼬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동호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연세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김문숙 그분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후배 임종숙이 뭐 그런 것들 근데 이분 나쁜 분이었구나. 그래서 돌아오고 다 저분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으면 우리 강화문으로 끌어들였다 항상 내가 솔직히 기도했었거든요. 솔직히 제 기도 때문에 여기 계신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저런 훌륭한 분들 인재들을 한 사람이요 적을 1000명 1000명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런 일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후대들 중에 이런 젊은이들 뽑아가지고 계속 이런 분을 양성하는 이 친구 우리 교수님 한 분이요 저들의 가짜 우리 학자들 다 이렇게 커버하잖아요. 그래서 가짜기 때문에 못 던져요. 제가 WCC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싸우는데 그 전에는요 한국교회가 박살나고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건 WCC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WCC거든요. 그것들을 한 방에 무너뜨린 게 뭐냐면 우리가 알리는 거예요. 선봉은 어떻고 그리고 홍정길 목사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외치니까 여러분 외쳐만 주니까 김동호 목사 어떻고 조금만 뭐 외쳐주니까 유튜브로 그분들이 나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좌파 다른 분들이 나설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우리처럼 왜 저는 이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후손, 우리 후배들을 만들어서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깁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알려야 됩니다. 어떻게 알릴 것이냐? 답이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더욱더 그들보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우파는 뭉쳐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후대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병찬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여기에 우리 고병찬 목사님의 대응이 굉장히 시사한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수세 국면에서 공세 국면을 나가려면 맨 먼저 폭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폭로해야 되고요. 우리 고병찬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지금 장신대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폭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요, 우리 옆에 이계성 원장님 계시지만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진한 걸핏없는 시위 때마다 사진 입고 나온 사람 요즘 잘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계성 원장이요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진이 있는 데마다 전부 명단 폭로하고 그 성당 가지 말라고 하고 헌금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 있는 그 성당은 신도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게 이계성 원장의 그동안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에도 이와 같은 투쟁이 불일처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한 분들의 토론은 다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지금 저한테 들어온 게 우리 지금 우리 김국성 지금 분께 몇 가지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질문과 좀 한 말씀 여쭙고 그 다음에 계신 분들 중에서 또 마무리 발언 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하고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많이 알지만 5.18 때 광주 5.18 때 북한군이 대대적인 개입했다는데 북한에 실제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접 알든 혹은 거기에서 뭐 간접적으로 알든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북한을 방문한 그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뭐 종교계, 정치계 지도자들이 북한에 가서 미인계의 포섭 공작을 당한다는데 거기에 좀 알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김국성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좀 더 하시죠.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질문 드려줘서. 제가 이제 유수전열하고 펜앤마이크하고 이봉유 TV 이렇게 난생 직접 받아가지고 처음 공개 활동 해봤습니다. 저는 북에서부터 뭐 다 비공개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5.18 관련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좀 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뭐 즐겁지 못한 답변을 줘야 돼서 이건 충분히 좀 이해하시고, 그러나 사실은 사실에 기초해야 우리 보수가 깨끗한 보수고 개혁적인 보수고 승리할 수 있는 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5.18에는 북한에서 무장된 전투 인원이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이 아니라 이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파괴, 암해, 침투 모든 거는 이제 조선노동당 작전부에서 진행합니다. 거기에 전투원들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저 무력부 정찰국보다도 이제 당 작전부 전투 연락서들이 참가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그때 당시 전투 인력을 투입할 조건이 못 됐고요. 단지 남한에 침투된 고용 간첩, 직파 간첩, 거기에 의한 조직들이 참가한 거는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이제 말씀처럼 70년의 역사에 북한을 들락날락하며 수없이 많은 명분으로 드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에 들어오면은 붉은 물을 쭉 먹고 나가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종교계의 분들, 지금도 인도주의 지원을 말하며 북한 동포 독기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많은 종교계 사람들이 드나들죠. 이 사람들이 100%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거기서 표현적으로 말하면 알맹이적인 사람들은요. 주요 인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 됐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사람이다 했는데 북한에서 살던 방식으로 말하다니까 후속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토론 저도 주의 깊게 두었고요. 하고 저도 북한에 있을 때 항상 이제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분석에서 핵심은 한국 사람들이 정신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면 한국에 사시는 분들의 정신적 동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올리면서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원래 그렇죠. 그죠?
굶주린 숙량이라고 봅니까? 배부른 호랑이보다 굶주린 숙량이가 더 무섭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남북 교류가 있고 이 속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격의 정치계 여러 분야에 북한에 포섭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사파 운동권의 뿌리는 북한입니다. 저쪽에. 지금도 그 뿌리라는 게 뭡니까? 수분을 빨아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생존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김국성 선생의 증언적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인도주의라는 명분으로 북한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서 뭐 정치계, 정격계, 기타 다른 사회단체들 중에서 상당수 유력 인사들이 이미 북한 사람이 됐다라는 증언은 굉장히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원래 정보기관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응답하면서 한번 이분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빌린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많은 질의를 좀 받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희가 다음 토론을 좀 기약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예. 제가 전교조하고 싸울 때는 우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교조 참교육은 거짓말이다. 이건 공산혁명교육이다. 그거 가지고 전국 학교 앞에 가서 제가 1인 시위를 수백 개 그다음에 했거든요. 보통 빕니다. 그거 사실을 그건 제가 저하고 같이 있던 선생님이 전교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아는 분들은 나와서 얘기를 못 합니다. 고리 갖고 전교조하고 싸웠고 두 번째는 전교조한테 제가 한 10번쯤 고발을 당했는데 내가 700명 정도를 고발했습니다. 못 덤빕니다. 덤비지를 못해요. 왜냐면 걔들은 전부 거짓말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지고 불법 저지른 거 가지고 고발하면 꼼짝을 못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전교조하고 싸운 거고 그러니까 걔들은 힘이 강한 것 같지만 거짓 있는 사람들은 덤비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전교조 그 비협분 노조된 뒤에는 천교조 신부들하고 다 신부님들이 5,60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의교원 사제단 신부들은 한 500명 정도 돼요. 그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신부한테 막 대들어준다. 이 새끼야 너 옷 벗어. 이 새끼 빨갱이 새끼 아니야. 막 덤벼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이러면 그거 못 고칩니다. 막 덤비고 그 다음에 그 비리 죄를 계속 방송을 지금도 합니다만 들어요. 들으면 방송을 계속하고 해서 그 성당 나가지 마라. 헌금 내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덤비는 그 5,600명 신부님 중에 저를 고발하거나 덤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덤빕니다. 왜? 거짓말하는 신부가 어떻게 참말하는 신자한테 덤비겠습니까? 이 여기 그 기독교 신자분들이 많으니까 신부가 잘못하면 그게 참말로 공격을 하면은 못 덤빕니다. 그 우리가 지금 잘 지난 것 같지만 우리가 이재명이 보세요. 얼마나 공격 대상이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윤석열이가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트립 잡지 말고 윤석열이 비리면 계속 때리는 겁니다. 문재인 비리만 계속 때리면 이기는 겁니다. 예. 지가 경험을. 예, 우리 이계성 도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국성 선생이 짧게 또 한마디 마지막 몰아치고 저희가 좀 마쳐야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인이 오고 있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저 앞에 제가 말씀 올리면서 2006년까지 이제 간첩 파견을 스톱했다고 그랬는데 국하고 그만둔 게 아니고 2012년에 경찰총국이 조직돼 가지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재차 우리 경찰총국 임무에 맞는 직파 간첩을 다시 침투시켰다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 분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했는데 제가 직접 충성의 맹세수계도 했고요. 그다음에 김정일이 한데 올리는 편지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 오면 목에 심가가지고 다 잘 쓰고 그래요. 하고 이제 저기 뭐야 김정태라든가 그 뭐지 백기환이 문익환 이런 분들은요 이외에도 유명 무명의 인사들이 저 북한에 가면 남조선 혁명 사족관이라고 있어요. 그게 전시돼가지고 남조선 혁명 투사로 그렇게 전시돼서 비공개적인 그 교양을 하고 있고요. 대상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이 주사파가 활동하고 주사파가 버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만 저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폭로하고 싸운다면 분명히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스 센터에서 자유일보 주사파 책들과 심포지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감사합니다. 이동진님 감사하고 오은님 감사합니다.